봅시다. 요 px가 2차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최고 참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 생각할 때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부등식의 해를 알려줬네. 그러니까 지금 요걸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부등식이 좀 안 이쁘게 생겼어.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따라서 이런 경우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 직선도 따로 언급해 있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는데 이 직선은 딱히 언급이 안 돼 있거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좋으냐? 넘겨놓고 좀 원래 우리가 많이 보던 대로 여기다 0 박아놓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거야. 됐지? 그럼 어쨌든 여기는 그냥 2차식일 거니까 맞지? 그럼 그림 생각해야 되네. 이 식기 어떻게 그려야 해가 이렇게 나오지? 최고 참계수가 미지수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되지. 뭐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이야 당연히 0과 2일 것이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크다니까 오른쪽 그림이어야 해가 이렇게 나오지. 이거 아니야. 얘 아니야. 이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저 자식 최고 참계수 음수구나. 이거 찾는 게 항상 부등식에선 중요하지. 됐냐? 최고 참계수 음수 알았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자식 방정식으로 내려왔을 때 이 자식 관계식 찾을 수 있겠네. 왜냐? 이거 두 근이 0과 2인 거잖아. 맞지? 그럼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네. 즉 요 좌변에 있는 놈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네. 방정식 아니야 이건. 관계식 찾을 거야.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라고 찾는 거야. 0과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처럼 생겼겠지. 단 최고 참계수는 모르니까 미지수 잡아주고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됐냐? 이건 방정식 아니, 저건 방정식이고 이거는 그냥 요 왼쪽 식의 관계식을 쓴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A가 음수인 거 아까 전에 확인한 거고. 됐냐? 됐지? 이런 게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두 근 주어져 있을 때 그 자식 관계식 찾는 거 이런 게 다 중간고사 때 했던 것들이야. 그치? 됐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px를 찾을 수 있겠네. 왜냐?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저기 있는 애들도 다시 이렇게 넘겨오면 마이너스 2x랑 3이랑 넘겨오면 이렇게 되니까 자 px를 자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 한번 해주자. 마이너스 2 묶어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px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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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미지수는 a 하나 남은 상태. 그럼 나 힌트로 쓰면 되겠네. 이게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또 중간고사 내용이 되겠네. 당연히 지금은 한쪽으로 넘겨놓은 상태니까 자 한쪽으로 넘겨서 요 2차 방정식이 요건 이제 방정식 쓴 거야. 요게 중근이다를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 px 형태를 알잖아. 맞지? 됐냐? 따라서 px에다가 요거 여기다가 요 방정식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a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x 빼기 3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중근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판별식 빵 하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도 다시 내림차순 정리 잘 해주자. 여기 집어넣을 때 주의해. 한 번에 못 집어넣겠으면 차라리 한 번 더 써서라도 다시 전개해서 얘랑 끝까지 계산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묶어내던가. 이렇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뭐 그냥 2로 묶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차 항이 정리되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2에 1 여기 1 a 마이너스 1x 이렇게 정리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됐죠? 따라서 여기에서 판별식 써서 끝내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씁시다. 중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계속 사용되는 것들이 보면 중간고사 기술들은 계속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 보이죠? 마찬가지로 요 2차 부등식도 요 2차 부등식 단원도 앞으로 너네가 대수 아니면 뭐 당장은 공통수학 2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사용될 기술들이라 지금 연습 잘해 놓으십시오. 됐냐? 됐지? 지금
방정식 해가지고 이렇게 잡힌 거 중간고사 때 맨날 했던 거야. 그지? 됐지? 아까 전에 A를 구했죠. 그래서 PX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PX가 이렇게 딱 정리될 거야. 아까 A 찾은 거. 됐지? 됐지? 다음 643번도 한번 해볼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순열 조합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지금도 계속 중요한 게 이 두 개 좀 제발 수학에서 구분 잘하라 그랬지. 그리고냐 또는이냐 이거 좀 제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 이 말은 얘가 실근을 갖고 얘는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안 갖고 얘가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가질 수도 있고를 포함하는 말이야. 그치? 순열조합에서도 많이 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또는이라고 하지. 됐냐? 따라서 지금 해줘야 될 일 일단 실근 가지래. 2차 방정식이다. 부등식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들은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거다. 서로 다른이라 없기 때문에 중근 포함해줘야 돼. 따라서 제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렇게 된다. 이게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고 그 다음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판별식을 똑같이 써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K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거 K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지금 둘 사이의 접속사가 또는이라고. 됐지? 적어도 하나가 실근 가져라.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라. 그 얘기가 또는 연산인 거야. 따라서 이제 이거 두 개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얘는 이제 K가 X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죠. K에 대한 2차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에 그려버립시다. 이러면 이거 간단하게 그림 표현해서 딱 보면 양 사이드, 양날개로 잡히는 구간이지. 따라서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 요거 노란색으로 색깔 바꿔서 다시 풀어주자. 자, 얘는 이제 내가 빠르게 전개할게요. 저거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줄게. 2K-1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되죠.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얘는 3K-1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살짝 그래프 응용해서 딱 구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 사이야. 맞지? 그걸 여기다 같이 그려보면 자 3분의 1이 뭐 대충 요 사이에 있을 거고 이렇게야. 맞아? 또는인 경우에 답, 그 다음 이거 그리고일 때 답 완벽하게 다른 그림이네. 정말로. 그지? 지금은 또는이잖아. 그럼 답 뭐야? 또는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되는 거 싹 다 긁어 모으는 거라. 또는이면 일단 이거 그대로 가능이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3분의 1보다 작다 해서 여기 연결돼 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지. 맞아? 여기 뭐 구멍이라도 뚫려 있냐? 아니잖아.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게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럼 이게 만약에 그리고면 답이 뭐게?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 바꾸는 거 쉽지.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가 아니라 둘 다 실근을 가짐이라 써 있으면 그리고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답 뭐야?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지. 그치? 하얀색과 노란색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고 즉 겹치는 거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 이제 답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와 또는을 정말 조심해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문제야. 그 다음 644번. 교과서 문제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는 뭐 하나만 글자 하나만 바꿔도 그냥 답이 확확 달라. 풀이 과정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돼. 그래서 다 풀어주는 거야. 자, 644번. 일단 이런 힌트 놓치지 말고 있어. 특히나 부등식에서는 저게 음수면은 만약에 저 A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일 생기면 부등호 방향 바뀌잖아. 그지? 저런 거 절대 놓치지 말고.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빠르게 풀어줄까? 야, 이렇게 생긴 형태 아직도 잘 빨리 안 되니? 제곱, 그러니까 야, 다 있을게. 이런 거 이제 아직 빨리 안 풀려?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잖아. 돼 이제? 이제 돼? 뭐 여러 가지 그냥 직관적으로 제곱하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마 2보다 작겠구나. 근데 이제 제곱이라 마이너스 이쪽도 있어서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2차 부등식도 배웠으니까 그냥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부등식을 풀었다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이거를 대문자 x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그려질 것이며, 아래쪽이니까 저렇게 나오잖아. 맞아? 이제는 저렇게 생긴 것도 굳이 뭐 이렇게 부등식 하지 말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따라서 얘는 가뜩이나 문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렇게 빠르게 풀어줄 수 있겠지. 됐냐? 됐냐? 일단 쓰면 됐지?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면, 자 다시 저기 A의 부호가 뭐였어? 음수였거든. 그러면 이렇게 풀려면 원래 아까 그 방법 아니 방금 이거 풀 때 이렇게 썼냐? 이거냐? 아니잖아. 음수가 왼쪽, 양수가 오른쪽 가야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지금은 A가 음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를 바꿔서 써야지. 이렇게 써야 맞지. A가 음수니까. 됐냐? A가 음수니까 부호 항상 조심하시고. 따라서 이제 그대로 양변에 플러스 A를 좀 해줍시다. 이러면 이제 X의 범위를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지. 따라서 여기 위에 거 부등식 푼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아래 거 풀러 가자. 아래 건 뭐죠? 아래 거는 좀 넘겨서 한쪽으로 이쁘게 놔봐야 되겠네. 한쪽으로 넘겨서 잘 놔보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되는 애네. 이런 거는 중간고사 2차 방정식 때부터 계속 나오던 녀석이라 적당히 눈치 잘 까줘야 돼. 너 인수분해 되는구나. 이런 거 됐냐?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수직선으로 그려보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잡히는 영역이지. 근데 1이냐 A냐 아니면 A냐 1이냐 이걸 원래는 결정해야 돼. 그지? 그러나 지금은 확정이야. 왜? A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A가 이쪽이지. 지금은 이게 확정. 됐냐? 자, 그럼 연립 부등식이니까 얘랑 겹치는 거 가야 돼. 한 곳에다 그립시다. 그리고 1하고 0은 됐고 A랑 2A인데 A가 음수라서 얘가 더 작아. 맞지? 됐지? A가 음수라서.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대소관계도 정해져 있는 문제야. 이렇게랑 저기 A는 얘보단 커야지. 음수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문자에서 주어진 부호 음수인 거 잘 파악해서. 됐냐? 따라서 이것만 잘했으면 끝났네. 겹치는 부분 여기고, 이거의 해가 이거라며 얘가 B고, 여기서 B가 나오네. 얘가 B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B값 마이너스 2 확인, A랑 B랑 같다란 뜻이니까 A값 마이너스 2 확인 끝났어. 됐지? 자, 다음 645번은 너네들이 또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니까 자 보자. 이것도 요 첫 번째 부등식은 절대값 붙은 부등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형태죠. K가 그냥 상수기 때문에. 양수라고도 잘 잡혀 있어서 저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따라서 양변에 2 더해주면 2-K, 밑에다 쓰자.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2-K, 그 다음 X, 그 다음 2 플러스 K. 자, 지금 물어보려는 게 이거. 이렇게 한 문자로 구간 잡혀 있을 때 체크 사항이 좀 있지. 뭐랑 뭐야? 중점 아니면 길이 둘 중 하나 일정한가 확인해 보라 그랬어. 지금은 뭐가 일정하냐? 지금은 중점이 일정하지. 중점 구하는 계산이 뭐야? 덧셈이잖아. 더해서 나누기 2잖아. 얘네 둘이 더해봐. K가 사라지고 4야. 다시 나누기 2를 해주면 중점이 2인 거 확인되지. 따라서 얘는 그냥 막 랜덤하게 잡히는 구간이 아니라 가운데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라는 거를 파악하고 문제 들어가야 돼. 됐지? 다음. 요 아래 거는 그냥 평범한 2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그려버립시다. 자, 아래 거는 이제 뭐 기본 2차 부등식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프 잘 상상하시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그 다음 정수, 개수 이런 거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눈금 좀 그려주라 그랬어. 요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구간 끝이 색칠인 거 확인 3까지.
그리고 요 노랑이 그려야 돼. 근데 저 노랑이는 방금 조사한 대로 이 구간 생겨먹은 거 보니까 여기 2를 가운데 끼는 여기서부터 확장되는 구간. 정수 3개 들어가게 하려면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개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중점이 2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그 상태로 구간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한 세트 들어가서 3개가 나와야 되겠네. 됐냐? 따라서 저 노란색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돼? 구멍이요. 지금 노란 거 구멍이야. 요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 확인. 됐냐? 이렇게 특징을 갖고 그리는 구간인 경우에는 양쪽 다 안 해도 돼. 한쪽만 하면 된다 그랬어. 뭐 여기를 해볼까? 여기에 앉으신 분 성함이 E-K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은 E+K야. 됐지? 이 등호 결정을 위해서면 웬만하면 이쪽 근처를 보도록 할게. 일단 E-K가 이렇게 되는 건 확인됐고 등호 어디 들어가야 돼? 왼쪽 오른쪽? 왼쪽에 들어가야 되지.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0을 깔아 뭉개도 0은 어차피 안 들어가서 왼쪽에 가도 된다. 그래서 1에 올라가면 여기 구멍이라 1이 해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뭐 양변에 마이너스 2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 양변에 빼기 2 하고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크기 순으로 재정렬해서 써주면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2번. 그냥 사이좋게 같이 따닥 붙어있네. 자, 요거 위에 있는 요 자식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작아. 자, 위에 있는 요거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k 7 양변에 플러스 k 해주면 또 방금처럼 양쪽 끝 구간에 문자가 하나 잡혀서 생긴 구간이 됐어. 아까처럼 확인해. 중점 아니면 길이 확인해. 근데 이번엔 중점이 아니야. 왜냐? 더해도 k가 안 사라지잖아. 그지? 대신에 길이가 일정하지 이건.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 14라는 고정값이 나와. 길이가 14인 거지 그게. 됐지? 즉 얘는 한 14 정도 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구간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아래 거는 뭐 빨리 풀어줍시다. 일단 평범한 인수분해네. 뭐야?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5고 크다니까 이 참수 그래프 상상해보면 양 날개지요. 따라서 이것도 그려보자. 자, x값의 합이 9가 돼야 되네. 일단 얘 한번 표시해 봅시다. 얘를 좀 표시해 보면 뭐 대충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해서 이게 좀 많아지면 적당히 점선도 해. 물론 이거를 다 그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조금 이런 것도 좀 건너뛰어. 그래서 우리가 저기 6에서 착륙을 해야 되니까 6쪽에서 착륙을 해야 되니까 한 5쯤부터 들어와 보자. 그러니까 너무 많다 싶으면 적절히 점선도 활용하시고 되냐? 뭐 그냥 냅다 그려도 되지만. 자, 그래서 요 구간은 어떻게 잡히는 거야? 마이너스 5 양 날개죠. 요쪽하고 요쪽이야. 됐지? 그 상태에 길이가 14로 고정된 구간이 들어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길이 좀 파악해 줘야 되겠네. 여기 간격 몇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여긴 6이잖아. 빼게 되면 여기에 길이는 현재 11인 거 확인되지. 됐냐? 따라서 14인 길이는 이런 식으로 걸치는, 그러니까 막 여기가 길이가 11보다 만약에 길이가 요 길이가 11보다 작았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겹쳐지겠냐?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쪽만 걸치거나 이쪽만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길이가 14나 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같이 겹치는 것까지 가능히 한 경우야. 됐어? 됐지? 그리고 해가 될 수 있는 후보군 일단 마이너스 5하고 6은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저 노랑이가 뭔 짓을 해도 해 못 들어오고 해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들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고 너네들이 적당히 합이 9인 조합부터 찾아야 돼. 어느 거야? 몇 개, 뭐 이렇게 3개, 4개 몇 개 더해서 9 만들어야 돼. 누구야?
뭐 예를 들어 이게 안 들어가고 얘만 들어가고 그런 건 안 돼. 그치? 마이너스 6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음수값이 안 들어간 상태로 여기에서만 9를 만들 순 없지. 7 아니면 7, 8 들어가면 15가 되니까. 이거 하나 껴야 9가 가능하지.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생각해보다 합이 9가 되려면 이렇게 세 개의 군화를 잘 발견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7 들어가고 9 붙여봐. 9 안 나와. 합하면. 됐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줘야 되고. 됐냐? 그럼 이제 확인해줘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얘 구간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됐냐? 됐지? 지금은 정수 K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가 올라갈 지점은 그냥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일단 당연히 그런 거는 정수 없애버리고 구간 잡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냥 마치 실수인 것처럼 계속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랬을 때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일단 확인. 여기에 한 놈 와야 되지. 여기가 K 플러스 7이네. 자, 그러면 얘는 일로 가서 여기 가야 되거든. 길이 확인 좀 해볼까? 8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8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여기가 딱 14지. 여기가 길이가 딱 14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지금은 보니까 안 되고 길이가 14라서 그러면 되게 좀 특별한 경우긴 해. 길이가 14인데 만약에 얘가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9에서 14까지 가려면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길이가 딱 14라 얘네 셋을 넣으려면 이렇게 평평한 데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그림인 게 확인이 되고 따라서 지금은 길이가 14인데 넣으려면 그냥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지금은 확인할 수가 있네. 정수 조건이 이 말이 안 걸려 있었어도 가능한 그림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됐냐? 길이가 14잖아. 딱 14잖아 저게. 맞아? 됐지?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되잖아. 됐냐? 따라서 이렇게 확인해주면 지금은 그냥 K 플러스 7이 여기가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K값 1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길이 아까 1번처럼 중점 이런 거 파악을 잘 해줘야 돼. 우리가 아마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앞에 그냥 기본 문제들 아마 거기서는 길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몰라도 상관없는 문제였는데 이런 거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646번에 2번입니다. 2번. 자, 일단 위에 있는 부등식은 빨리 풀어주자. 마사뿔 2니까 위에 있는 부등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잡히는 녀석이네. 이제 기본 2차 부등식은 그냥 싹싹 풀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것도 잘 보면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해주면 인수분해 되지. 됐냐? 그런데 A에 대한 범위가 딱히 없기 때문에 요 아랫 녀석 두 가지 생각해야 되네. 둘 다 안쪽이긴 하거든.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야. 됐냐? 정수인 해를 한 개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자, 그럼 최종 그림 종합을 한번 하러 가봅시다. 최종 그림 종합하러 가봅시다. 정수, 개수, 한 개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금 좀 잘 그려주자. 뭐 이건 뭐 그냥 그릴만 하네. 3, 4 노란색 범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상태고 하얀 게 지금 일단 어쨌든 2에서 출발은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정수 한 개 넣으려면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는 한쪽이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3 하나 가둘 수 있고 일로 가도 가능이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됐냐? 둘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지. 됐어? 됐지? 둘 다 따져야 되네. 자, 가자. 둘 다 하면 되지. 자, 일로 간 경우엔 정수를 해당 구간에 하나만 넣으려면 A가 여기 앉아야 3하고 해가 하나 정수가 하나 들어가네. 됐지? 그럼 여기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과 4 사이에 해가 있으니까 너 보이는 그대로 부등식 세워줍시다. 그 다음 등호 어디부터? 오른쪽? 자, 더 생각해봐.
이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 처음에 이런 거 그릴 때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확인하라 그랬어. 얘가 일단 여기 앉아도 되는 건 맞잖아. 맞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맞아? 넘어가면 안 돼? 돼.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해는 결국 여기가 될 건데 4에도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지. 아마 앞에 문제가 여기가 색칠이어서 내가 그때 예시도 보여줬을 거야. 그지? 여기 있네. 이거 넘어가는 거 눈치 못 가고 3과 4 사이 이랬다간 답 틀려잉? 그지? 넘어가도 해의 조건 만족이야. 따라서 지금은 요 A랑 따라서 지금은 얘가 맞아 1차적으로 이렇게 앉아야 돼. 3보단 크게 앉아야 돼. 근데 여기는 한계가 없어. 쭉 뻗어가도 돼. 그냥 이게 다야. 자, 좌우 좀 바꿔서 이쁘게 써주면 3보다 크다가 정답이라고. 됐냐? 아니 뭐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요거 된다고. 됐지? 됐지? 첫 번째 경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 합시다.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도 해야지. 얘가 이제 좌회전한 경우도 해야지. 근데 뭐 좌회전한 경우는 당연히 일로 와야 되고 당연히 더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는 확실히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치? 따라서 A가 여기 온 경우는 0과 1 사이에 오는 경우고 여긴 이제 등호도 다 잘 결정해야겠네. 어디부터? 여기 붙이. 됐냐? 됐지? 따라서 최종 답은 이거 또는 이거가 되는 거야. 됐지? 항상 이런 거 이 끝자락에 있을 때 넘어가도 되나 이런 거 확인을 잘 하라 그랬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한 끗 차지. 여기가 만약에 색칠이었으면 이 범위 바뀌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647번도 한번 해볼 겁니다. 수학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눈치 까나 봅시다. 자, 어쨌든 자, 요 위에 부등식은 또 기본 부등식이니까 빨리 풀자. 뭐야, 이거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자. 이렇게 잡히는 구간이지. 됐지? 됐지? 요 아래 거 그래. 봐라. 이거 부등식 풀려면 A는 정수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원래 2차 부등식 때도 항상 했던 말이야. 뭐 이런 2차 부등식 풀 때 최고차항계수 이렇게 미지수일 때 이런 말도 했잖아. 얘들아, 만약에 출제자가 2차 부등식이라고 말했으면 그거 출제자가 얘 0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 라고 한 거고, 근데 만약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0인 경우 해야 된다 그랬지. 그거 버전이잖아. 단지 1차식에 붙어 있을 뿐. 맞아? 지금도 보면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고만 돼 있지 몇 차 이런 말도 없고,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줘야 될 게 뭐야? 0인 경우 따져봐야 되고. 됐냐? 그리고 심지어 부등식이라 이거 약분시킬 거 아니냐. 맞아? 0이 아니면. 근데 부등식이기 때문에 약분시킬 때 양수 음수 따져야 돼. 부등호 방향 때문에. 맞아? 이런 기본 주의사항 조심. 일단 0인 건 바로 박아서 확인해 볼까? 0이면 이렇게 되지. 그럼 요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성립하잖아. 즉 A가 0이 되면 요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지. 0이 되면 X는 뭘 넣든 0이고 성립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얘는 구간이 이렇게 되고. 맞아? 그럼 이거랑 해가 무수히 많은 거랑 겹치는 부분은 이거 자체가 될 것이야. 맞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정수 5개 만들려고 그랬거든?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냐? 이 안에 막 5, 4, 3, 2, 1, 0, 1, 5개 넘어가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A는 0이 아닌 게 확정이 났고요. A가 0이 되면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돼서 결국 이거의 해가 정답이 되는데 그 구간 안에 정수가 5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럼 이제 갑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A가 0이 아닌 건 확인했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는데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주셔야 되겠지. 자, 양수인 거 먼저 하자.
양수면 이제 A를 하나 이렇게 쓱싹 약분하는데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도 돼. 됐지? 자, 그럼 뭐, 그러니까 요 아래 거 최고차항계수 때문에 이 부호 조심히 해야 되는 거 빼곤 나머지는 하던 거야. 이제 하던 거 하자. 자, 마 6. 이거 다 쓸까 그냥? 마 4, 마 3, 마 2, 마 1, 0, 1, 2. 구간 이렇게 잡혀있잖아. 이 안에 얘가 들어와야 돼. 얘 A에서 올라와서 색칠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지? 이렇게 가야 되지? 어디다 놔야 돼? 해 5개 들어가게 잘 놔봐. 이렇게 들어가서 A가 여기 박혀야 되는 거 그림으로 확인하지. 얘 지금 우회전하는 애잖아. 됐냐? 여기 앉은 애가 A고 요 A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네. 그 다음 등호는 어디 들어가 이번엔? 오른쪽. 색칠이라 여기 밟아도 돼. 따라서 이렇게 하나. 됐냐? 이상한 거 없어? 불가능하지? 왜?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A가 양수인 상황하고 있었어.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폐기. 다 버려. 안 되네. 불가능. 불가능. 됐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A가 음수인 A가 음수인 경우 하면 되겠네. 자, A가 0보다 작은 경우 합시다. 그럼 이제 A를 쓱싹 약분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즉, 그림 괜히 줬다. 자, 즉, 그림이 아까랑 똑같은 듯 하지만 저 A가 뻗어 나가는 방향이 이제 왼쪽으로 간다. 따라서 해를 5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5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얘가 일로 갈 거기 때문에 해 5개가 들어오려면 얘부터 들어와야 돼. 그리고 A가 여기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지. 됐냐? 따라서 여기가 A가 되고, 물론 지금도 이제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지만 정수 A라 여긴데 계속 연습하는 거야. 여기 앉아야 되면 이렇게 되고, 맞지? 등호가 여기 붙어도 되지. 여기가 색칠이라.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가 얘랑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최종 A의 범위고 지금은 문제가 정수라서 마이너스 1. 됐냐? 그러니까 실은 시험 때 만약에 이렇게 정수 나왔으면 실은 그때는 그냥 여기 있는 경우 그냥 이렇게 콕콕 집어가면서 생각해도 돼. 됐지? 그러나 당연히 여기가 정수가 아니라 실수 아니면 범위 내놔 했을 때는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됐지? 그래서 일부러 자꾸 마치 실수인 것처럼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다. 깃발 연습 잘 해왔어? 그 마지막에 이거 안 받은 사람 없지. 마지막에 프린트로 줬던 깃발 연습 잘 해왔냐? 그냥 기본 문제 2개 붙어 있는 거야. 자네들 기본기 테스트 좀 해봅시다. 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야. 그지? 됐지? 그냥 부등식이라 써있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도 미지수기 때문에 0이 아닌 경우와 0인 경우 두 가지 다 따져야 되고, 자, 0이 아닌 걸로 출발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방 그 답에 의하여 답이 해가 많다.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 확인. 그래서 그래프 확인. 해가 졸라 많은데 크게 많아야 되니까, 크다니까 떠있는 그림이어야 되네. 됐냐? 됐지? 이거 아니지? 따라서 여기에서 두 번째 최고차항계수 양수구나 확인. 그 다음 이 그림이면 해줘야 되는 게 방정식으로 내려왔을 당시에 판별식 0보다 작다고. 지금은 다도 안 되지. 됐냐? 자, 그럼 따라서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거 빠르게 풀어주면 해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지. 그 다음 아까 전에 K가 0보다 크다 한 거랑 겹치는 거 별 문제 없이 이거 답 쓰면 되겠네. 됐나? 요거야. 됐지? 그 다음 K가 0인 경우는 0 박아서 생각. 0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0 포함 마지막에. 됐냐? 됐지? 그래서 가힌트의 결과는 이겁니다. 잘 가지고 가고
나 쓰러 갑시다. 깃발이네, 깃발. 우리 이제 부호도 다 깃발 하기로 했어. 양수인 근이란 얘기는 0보다 크다. 방정식이 두 근이 0보다 크다. 꽂자. 저 좌측에 있는 이 좌변에 있는 녀석을 잠깐만 fx라고 놨을 때, 자, 아래 지금 나 하고 있는 거야. 요 아래 거는 이제 지워줄게요. 헷갈리니까. 저 좌측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잠깐 그래프를 놨을 때 fx랑 x축의 근을 표현하면 여기랑 여기인데 양수 0보다 커라. 아, 0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에 깃발 경계선 하나 딱 꽂아주면 깃발 꽂기 맞지? 깃발 꽂기 했을 때 조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판별식 경계값 축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됐냐? 잘 연습해왔지? 승아야! 정신 차려라! 잘 연습해왔지? 지난 시간에 한 걸 연습 안 해놓고 와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연습 안 해서 까먹고 와서 몰라요 하면은 그거는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냐? 네가 안 한 거냐? 그지? 자, 갑시다. 판별식 갑시다. 서로 다른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크다. 됐지? 자, 그럼 요거 부등식 또 풀러가는데 야, 또 당황하냐?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뭐해? 인수분해 안 되면 이 자식 교점은 있나 조사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고 너 교점은 있니? 하고 판별식을 써보면 교점이 없네. 교점이 없으면 이거 떠있는 그림이네. 그럼 0보다 크다면 아, 해가 많다네 이건. 됐지? 됐지?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려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교점을 만나기는 하는지 교점 조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됐지? 그 다음 경계값은 이제 0 집어넣은 거를 말하는 거지. 즉 fx에 0을 넣었을 때 그림을 보시면 함수값이 양수인 거 확인. 0이어도 되나? 0이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0이 되는 건데 분명히 0보다 커야 양수지 0이면 안 돼. 그냥 이거야. 자, 따라서 저기 관계식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요게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값 1보다 크다. 그 다음 축. 얘 축 뭐야? k죠. 그림을 보면 축이 여기 있어. 축이 깃발보다 우측에 있어야 돼. 아, 0보다 커야 되네. 그리고 깃발 꽂기의 판경축은 당연히 싹 다 그리고야 다 동시만족이야. 해가 졸라 많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근데 그리고라서 여기가 겹치는 거 결국 그냥 이것만 쓰면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가조건과 이게 지금 가조건 이게 지금 나 조건인데 분명 위에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라 그랬으니 얘네 둘 자체도 지금 그리고지. 따라서 다시 여기서 최종 결과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리고 또는 자유롭게 잘 오가면서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된다. 됐지? 요거 이제 그 방정식 앞에 3, 4차 방정식 있지? 그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깃발 꽂기 포함될 수 있어. 됐지? 뭐 이거 시험 때 눈치 못 채면 그냥 이상한 짓 하다 틀린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특이사항은 어떤 4차 방정식 할 때 많이 봤던 짝수 차수만 있는 방정식 복 2차식이라 그러지, 그치? 그럼 자네들이 해줘야 될 일이 제곱 치환해 주는 것까진 기억이 나지? 맞지? 따라서 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위에 보이는 저 4차식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지? 됐냐?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문장을 읽어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 그랬는데 여기 실근은 당연히 x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럼 x가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곱을 치환해서 t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럼 t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해. 이거를 막 풀었어. 막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 t가 1 또는 뭐 3이 나왔다고 치자. 됐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하니?
아, t가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가려지는 말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는 뿔마 1 하면서 2개, 그지? 여기에서 x는 뿔마 루트 3 하면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실근이.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t가 0이 나오면 어떻게 돼? 실근은 나와. t가 0이면 x제곱이 0이고, 그러면 이제 x는 0 이러면서 실근은 실근인데 중근으로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되냐 하면 음수 나오면 안 돼. 여기서 t가 음수가 나오면 요게 x제곱이 이거라. 허근이 나와버려. 맞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짝수 차수 취한해놓고 저렇게 실근 구해라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가지란 뜻으로 슬쩍 바뀌는 거야. 됐냐? 그치? 방금 앞에서처럼 됐냐? 대신 포인트가 t로 바뀌었을 뿐. 됐냐? 이렇게 취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또 깃발 꽂기가 되는 거야. 즉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을 지금은 t에 대한 식이니까 ft라고 이름만 잠깐 붙여주자. 얘를 갖다가 이 t축이라 보고 저 노란 ft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가 나와라. 깃발 두 근이 0보다 커라.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지, 맞냐? 두 근이 다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깃발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자 깃발 행동 합시다. 일단 판별식은 저기 t가 기준이야. t에 대한 판별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되지. 서로 다른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잘 전개해서 풀어야지. 플러스 4m, 지워지네?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그러면 뭐 넘겨서 빨리 풀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긴 김에 그냥 정상적인 평범한 2차 부등식 풀듯이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보면 자꾸 중간중간 2차 함수 그래프를 쓱싹싹 그리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헷갈리지 마.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그린 것이 0보다 크거나 커야 되니까 양 날개로 잡히네. 자, 그냥 어차피 연립해야 될 테니까 그냥 여기 m값 기준 수직선에다 표현을 합시다. 이거보다 작고 4보다 크다. 됐지? 판별식 다 했고. 그 다음 깃발 꽂기 두 번째 할 일이 경계값. 0 집어넣으면 그래프 양수여야 하지. 즉 저기 ft에다 t에 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5가 남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 갑시다. 자, 축 뭐야?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2지. 축이 지금 0보다 커야 되네. 오케이. 자, 양변에 2 곱하면 분모는 어차피 그냥 날려도 되는데 마이너스도 같이 곱할 때 부등호 한번 바꿔주시고 따라서 m값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셋 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네요. 따라서 m값은 이렇게. 됐냐? 정확하게 잘 찾아줘야 돼. 됐지? 그래서 이제 그 3, 4차 방정식 쪽에 이렇게 깃발 꼽기가 복 2차식에서 같이 포함, 섞여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밑에 2번도 봅시다. 자, 이번에도 짝수, 차수만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곱을 치환해 줍시다. 자, 이번엔 모든 근이 실근인 건 위랑 같아. 그러나 이제 그 말이 빠졌네. 서로 다른이 빠졌어. 맞아? 서로 다른이 좀 빠졌지. 따라서 지금은 두 근이 그냥 0보다, 그러니까 양수이긴 해야 돼. 실수니까 일단 양수는 기본인데, 즉 0보다 크거나, 근데 0도 돼요. 됐지? 서로 다른이 빠졌잖아. 그치? 음수는 당연히 안 되고, 음수로 내려가면 허근 나와버리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깃발 꽂기 갑시다. 요만큼을 또
잠시 t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ft라고 이름만 잠깐 붙여주고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데 중근도 되고 되냐? 그 다음 0이 막 여기가 0이어도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아?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해줍시다. 자, 아까 첫 번째 판별식 뭐야? 81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붙어야지. 자,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40 플러스 81이니까 이런 뭐야 12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1 k가 부등호 바꾸면서 4분의 121보다 작거나 같다네. 됐지? 됐지? 자, 이제 또 경계값 축이랑 다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여기다 그립시다. 여기다 그려두자. 4분의 121 4분의 121이면 대충 몇 점 몇이냐? 30점 몇인 거 생각은 하시고 색칠해서 왼쪽으로 보냅시다. 그 다음 경계값 두 번째 할 일이 경계값. 즉 저쪽에 0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0이 돼도 돼. 요 짝 하나가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가 붙는 거야. 됐지? 자, 그럼 0 집어넣으면 k-10이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30점 몇이니까 10이면 뭐 안쪽에 있겠지. 색칠이고요. 요렇게 보내주면 되겠네. 현재 여기. 그 다음 축은 다행히 축은 할 게 없네. 축은 그냥 2분의 9로 고정이고 0보다 큰 거 확인했으니 됐네. 됐지? 축 2분의 9 문제 없지. 따라서 최종 정답은 저렇게 되겠네. 됐냐? 뭐 구하는 거야? 자연수 K 개수 구하래. 이런 것도 다 구해놓고 틀리지 마라. 이 안에 자연수 세래.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0점 몇이야? 몇 개 있어? 손가락을 센다고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줬지만 그러니까 지금 1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되는 거잖아. 이거 몇 개냐고. 니네 일단 30에서 10을 빼겠지. 20. 그지? 그래 놓고 이제 고민할 거 아니야. 하나를 더 하냐 마냐.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좀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게 예시 들라 그랬잖아. 뭐 한 이렇게 써놓고. 몇 개야? 4개.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야? 3. 빼서 하나 추가해야 되네 하고 그 자리에서 네가 증명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하라고 몇 번씩 얘기해줬지. 따라서 이러면 최종 정답은 21개입니다. 다 해놓고 또 틀리지 말고 마지막에. 됐지? 자, 깃발 꽂기를 좀 무식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일단 1번은 그건 아니네. 1번 먼저 봅시다. 1번. 자, 2차 방정식의 득은 중 한 근만 뭐야 장난해? 이런 거는 속지 말고 그냥 2차 방정식 풀어버려. 일단 먼저 풀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2랑 2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헷갈리지 말고 그냥 풀어버려. 한 근만 요 사이에 있다. 이 소리야 지금. 됐지? 됐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고? 그 두 근은 일단 구해놓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따라서 깃발 꽂기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한 근만, 저 말이 참 애매해. 한 근만 1과 2 사이, 그러니까 1과 2를 어디다 탁탁 꽂아야 되는데 한 근만, 예를 들어 이쪽 근이 1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근이 1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긴 해. 됐냐? 물론 저걸 따로따로 요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고 해도 되지만 한 번에 할 수 있겠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그림이면 이거부터 보자. 지금 이 그림이면 판경축 3개 다 안 해도 되지. 왜? 그때 말했잖아. 두 근 사이에 꽂힌 깃발이 존재할 경우 판별식, 경계값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축만 하면 된다 그랬어. 따라서 일단 얘는 판별식이랑 축을 안 해도 되고 경계값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넣으면 양수, 2 넣으면 음수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 따로 하고 다시 일로 와서 여기도 두 근 사이에 깃발 있네. 1 넣으면 음수, 2 넣으면 양수. 그걸 따로 계산해도 물론 돼. 안 되진 않으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여기 좌측에 있는 지금 그린 요 이차 함수가 얘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1 넣으면 0보다 크다. 그리고 2 넣으면 0보다 작다 할 거지. 맞지? 맞지? 이 그림에서는 1 넣으면 0보다 작고 2 넣으면 0보다 크다 할 거지. 맞냐? 야, 이거 해봤잖아. 이거 할 때 이거 막 그림 그려놓고 뭐 위아래 봐 이러면서 보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얘들아,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므로 다음과 같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또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고 풀면 돼라고 했지 내가. 맞아? 그 말은 얘 또는 얘라는 이 부등식을 한 번에 요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됐으면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너네들은 이거를 괜히 복잡하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구나. 둘이 부호가 다르다. 즉 아까 본 것처럼 곱하면 0보다 작구나 하고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야. 됐지? 이게 됐으면 반대도 돼야지. 수학은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되고 쌍방통행이 돼야 돼. 이게 됐으면 저게 되는 거지 뭐. 그치? 따라서 그렇게 빠르게 마무리해 주도록 합시다. 저기 위에 왜 얘가 fx? 지금 1번 풀고 있잖아. 얘가 fx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얘가 0보다 작다를 해야 되지. f1 다시 한번 써줍시다. 위에다 넣어야지. 지금 위에 풀고 있는데 1 넣으면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10. 그러니까 a 더하기 11. 그 다음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10. 그러니까 2a 더하기 14네요. 즉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거 곱하기 이거 2 빼자. a 플러스 7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2는 약분시켜서 날려버려도 되고 요거만 남았으니까 이러면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되네. 이게 더 낫네. 됐지? 됐지? 정수 세른다. 저기 정수 몇 개야? 저건 뭐 손가락 세도 되네. 3개.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이 이제 조금 보면 알겠지만 깃발이 좀 많이 꽂혀. 그리고 이런 것 좀 속지 마. 그냥 맨날 막 아까 위에는 계속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고 말로 줬다면 이건 그냥 부등식으로 준 것 뿐이야. 그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과 3 사이에 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요거도 일단 깃발 꺾인 거 확인되지. 요 좌측에 있는 거를 fx라고 잠깐만 두고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한 근은, 아까 두 근은 있나 봐. 두 점의 선 만나나 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요렇게. 한 근은 0과 3 사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됐냐? 지금 깃발이 4개 꽂혔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깃발 꽂기인데 두 근 사이에 꽂힌 그림이라 판별식, 축 이런 거 안 해도 돼. 경계값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많을 뿐이야. 즉 잘 해야 돼. 자, 하나씩. 얘는 함수값 0보다 커야 되고, 야,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다 이렇게 시선 보고 있는 거 맞지? 이 함수값 본다는 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0일,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3일 때니까 여기가 3일 때니까 이거 넣었을 때는 양수, 이거 넣었을 때는 음수, 이거 넣었을 때는 음수, 이거 넣었을 때는 양수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지? 어쨌든 얘 넣으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래프 함수값 밑에 있고 0 집어넣으면 밑에 있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위에 있고요. 4개 풀어야 돼.
실수 없게. 그래도 양심 있게 이걸 했을 때 여기서도 2차 부등식이 나오면 그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맘 먹고 니네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뭐 잘 해야지 뭐. 지금은 다행히 그건 아닌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냥 1차 부등식들만 나오지. 이렇게 되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갑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건 0보다 작아. 집중 잘 해야 돼. 작아라, 작아라, 크라야. 그냥 한순간 삐끗해서 깎으로 보면 바로 그냥 이 정도면 한 5점 걸렸을 텐데 5점 그냥 날아가는 거야. 어이, 양심은 있는 게 여기는 할 게 없네. 확인만 됐네. 그지? F0이 그냥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됐고, 요거는 그럼 이제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야. 자, 여기서 분수 하나 나오네. 3분의 7. 됐지? 이건 그리고 다 당연히 그리고입니다. 다 동시 만족해야 돼. 따라서 이제 수직선에 그냥 대소관계별로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뭐 간격을 크게 맞출 필요는 없고 대소관계만 지키면 되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3분의 7보다 작다. 자, 세 줄 그어진 영역이 셋 다 겹치는 구간이 여기네. 됐지? 저게 이제 최대 4개까지도 줄 수 있어. 653번 볼 겁니다. 너네들 이것도 중간고사 때 했던 거거든. 뭐 철수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뭐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냐? 그러니까 단지 마지막에 2차 부등식이 섞여 있을 뿐. 그러니까 지금 자네들이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이 잘 돼 있다면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도 보여야 해. 이 그림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8이라는 그림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실은 내가 뭐 거창하게 중간고사 때 했었지라고 말은 했으나 너네들이 요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 옆에 있는 그림은 대신에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3이 여기랑 여기를 알려준 거라 얘는 일단 둡시다. 됐어? 일단 그래도 최소 이 그림 보고 요거는 보여야 돼요. 됐냐? 됐지? 자, 그래서 볼까? 보자. 다음 2차 함수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1차 지금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그린 그림이 이거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그린 그림이었어. 자, 1차 계수를 잘못 봤으면 상수항은 잘 본 거라. 우리 그 근과계수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중에 뭐만 써야 돼? 두근의 곱만 써야 되지. 맞아? 즉 지금 여기 방정식의 두 근 중에 여기에서 지금 1차 항이 잘못돼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사용할 수 있네. 두근의 곱은 여기 뭐 해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4곱. 즉 지금 현재 A는 잘못 봤지만 B는 잘 봤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게 B가 되겠네요. 됐냐? 최고참 계수는 1이니까 지금 됐냐? 잘못 본 거 뭐 별거 없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B는 마이너스 24 확인했어. 됐냐? 됐지? 자, 그럼 얘는 뭐지? 글쎄. 자, 일단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 요 gx는 어떻게 쓰라고 준 건지 잘 봐봐. 그러니까 요 gx는 따지면 두 근은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맨날 얘처럼 저거를 방정식 gx는 하고 0이라고 본다면 이놈의 두 근은 알파랑 베타고 여기는 여기 딴 데 알려준 거야. 딴 데. 자, 근데 보니까 을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그린 게 저 파란 그래프래.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그럼 어차피 여기 파란 그래프에서 우리가 쓸 거는 두 근의 합이지. 즉, 요 파란 놈은 요 A는 잘 본 거야. 따라서 공식으로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두 근의 합이 실제로 몇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왜? 딴 건 몰라도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겠네. 왜? 자,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근 알파 베타는 실은 여기긴 하거든. 근데 저 그림에서는 뜬금없게 여기 어딘가에 두 지점을 알려줬어. 그런데 이차 함수 대칭성에 의해 가운데를 얘네 둘로 구할 수 있잖아. 얘네 둘의 중점도 얘랑 얘의 중점과 같을 거거든. 그거 쓰라고 준 거네. 맞아? 따라서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의 중앙 몇이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5지. 맞아? 즉 이건 얘랑 얘의 중앙이기도 할 거라 그렇게 이용해 먹으라고 준 거네. 아, 이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0인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쓰라고 준 거네. 따라서 A 값이 10. 됐냐? 그렇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내라 라는 소리였다 보시면 되고, 오케이. 이러면 이제 문제는 다시 2차 부등식으로 돌아오지. A, B 값 다 구했으니 이제 밑에 보이는 2차 부등식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네. 이거 풀리잖아. 자,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 0보다 작다. 자, 뭐 풀어주자. 뭐야 이거. 플러스 12랑 마이너스 2 같은데, 그치? 이러면 이제 범위 이렇게 잡히지. 정수 몇 개? 손가락으로 세지 마. 색이 없기 퇴! 잘라버린다. 시험 때 이렇게 나와서 셀 수 있는 수준이면 다행인데, 시험 때 막 이거 막 마이너스 12부터 막 한 70 막 이렇게 나오면 세다가도 틀리겠다. 몇 개? 13개. 좋아. 그러니까 항상 일단 뺄 거 아니야. 빼면 14거든. 근데 이제 내가 또 시험 때에서 까먹었거나 좀 헷갈려. 아, 잠깐만. 13인가 13인가 15인가?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이 부등호 방향은 유지한 채로 예시를 들라니까. 부등호만 똑같이 쓰면서 뭐 이렇게 내가 셀 수 있는 범주로 예시를 가지고 와. 헷갈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려서 틀리는 게 아니야. 내가 알려준 이걸 안 해서 틀리는 거지. 빼면 3이야. 손가락으로 세면 2개야. 이렇게 네가 관계를 그 자리에서 증명하면 되잖아. 아, 하나 더 빼야 되네. 그지? 됐지? 틀리지 마라. 다 해놓고 여기 와서 틀리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알려줘도 연습 안 해서 틀려. 연습을 안 하는 거야? 까먹은 거야? 뭐 하여간. 됐지? 자, 그 다음 또 잘못 본 시리즈 두 번째로 밑에 2번도 좀 봅시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없지만 부방그답 잘 연습해 왔으면 얘 또한 문제 없겠네. 아, 얘가 더 쉽네 오히려. 그지?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원래 부등식 푸는 과정이 방정식으로 바꿔서 얘네를 y는 붙여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자, 철수 4랑 9래. 얘 두 근이 4랑 9가 나왔으니까 뭐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저렇게 나왔겠지. 그지? 그러니까 부방그답이 잘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이미 얘는 지금 현재 이런 시선으로 보이고 있어야 돼. 그럼 영희 입장에서는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서 잘못 보고 풀었을 때 두 근이 5랑 8이 나왔으니까 구간이 뭐 저렇게 잡혔나 보네. 됐나?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본 걸 표시해보면 이 자식은 이거 잘못 봤고 얘는 상수항 잘못 보고 이런 거네. 지금 됐나? 근계수로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두 근의 곱 쓸 수 있지.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이렇게 실제로 곱하면 36 B 나왔고, 여기서는 두 근의 합 써야 되네. 마이너스 진짜로 더하면 13 A값 마이너스 13 됐지? 654번 네모 박스 치는 문제 마지막 여기에 있네. 네모 박스 치는 거 기억하죠? 내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X를 네모로 바꿔라 하면서 알려줬던. 자, 요 그림은 fx 그림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너네들이 이 그림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돼. 이 그림은 fx는 얘랑 x축이랑 연립해서 이렇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인 그림이구나. 문제 없지?
그 다음 여기 이건 뭐지? 조금 더 천천히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부등식 x-k의 2.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데 이 부방그답을 하지 않고도 딱 정확하게 해야 될 일 현재 상황 해. 알았으니까 해. 근데 막히면 제발 해. 하다 요만 잠깐 지금 뭐 해야 돼? 잠깐 이게 그런 순간이 오면 좀 제발 지켜서 하라고.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그림을 보니까 양수라 얘도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지금 답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고 나왔으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인가 분해 0보다 작다. 그림 완벽하게 맞네. 그럼 이놈의 두 근은 마이너스 3이랑 3이라고 준 거네. 요거랑 즉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진행이 되면서 바로 그냥 현 상황이 이걸로 이렇게 두 개 준 거라는 게 나오면 그렇게 하시고 헷갈리면 천천히 하라고. 자, 네모 박스는 어디서 치는 거였어? 여기서 얘를 네모로 바꾸는 거였어. 이게 지금 두 놈 다 x가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소리니까 이쪽이 기본 x가 네모로 되는 거였다. 그 상태로 얘가 지금 이 네모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다시 한번 됐지? 따라서 이걸 이제 잘 정리해.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등식을 세워야지.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k까지 넘겨주면 한 근은 k-2 한 근은 k 플러스 4니까 짠 매끄럽게 연결되지.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구나.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자 확인하시면 되겠네. 됐지? k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풀라고 한 요거 풀러가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다시 요 위에 있는 기본 fx는 남겨두고 k값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요거 푼 거지. 됐지? 그 다음 참고로 이제 요렇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서 네모 박스 치는 것도 알려줬지만 정석도 알려줬어. 지금 여기 1단계가 원래 정석 풀이 때의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즉 네모박스 하다가도 만약에 실제로 너네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야 정석대로 fx 구해봐 라고 하면 네? 하고 얼마든지 이 결과 보고 최고차항 계수만 제발 신경 써. 주말에 보니까 이 맘대로 1로 하고 마이너스 1로 하고 하는 인간들 몇 명 봤어. 하여간 그럼 그냥 원래 정석 방법대로 식 세우시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시키면 하시면 되지. 됐어?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3번 풀러 갑시다. 3번은 이제 다시 새로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k를 구한 상태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풀라고 하는 거네. 됐냐? 됐지? 따라서 또 이것도 풀러 가자. 부등식, 방정식 가가지고 네모 박스 기술 쓰도록 합시다. 이거의 근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자. 얘가 여전히 네모는 마1 또는 2야. 이번엔 이 네모 안에 이게 들어갈 차례인 거지. 됐지? 구하자. 3 곱해서 넘겨주고 1도 넘겨주고 마이너스 넘겨줘야지. 마이너스 5랑 4네. 됐나? 자, 그럼 얘가 이제 그래프가 근데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 이게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는 게 졸라 수상한데? 그러면 뭐 뒤집어서 그리나? 아니었지. 기억해? 그대로야. 그래서 왜냐? 이 참수는 이렇게 x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x제곱 안에 이 x제곱 안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뭐 달라져? 그대로 플러스 x제곱 나오지. 그냥 얘만 신경 쓰면 되지. 얘만.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갑자기 바뀌고 그러지 않아. 처음에 최고차항계수 부호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리고 교점이 마이너스 5랑 4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4. 부등식이 원하는 게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답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등호는 있으니까 등호 잘 따라가시고. 됐지? 자, 그 다음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정석도 알려줄게. 정석을 써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어잉. 얘를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만 바꿔도 정석 써야 돼.
진짜 한 끗 차이로 정석 써야 돼. 그러니까 요 마지막 부등식, 요 마지막 부등식. 자, K는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쓰자. 이거잖아. 그지?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하나 써놔도 이건 정석대로 해야 돼. 왜? 모양이 안 맞아. 이게 네모박스처럼 얘는 0, 0과의 교점. 얘도 그럼 0과, 얘는 2잖아. 여기 하나만 바꿔도 그냥 정석 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거 정석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정석은 아까 1번처럼 fx를 찾아야지. 제발 최고 참계수 미지수 꼭 보고 그림 또는 주어진 조건 보면서 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 잘 하고 계시고, 지금은 양수지. 두근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fx씩 이렇게 써주면 되고, 따라서 저기에서 구하라고 한 이거를 직접 구하시면 되지. 얘를 x자리에 여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그대로 잘 대입해서. 그리고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물론 정리를 하려고 또 이걸 막 쥐어짜 정리를 막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결국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즉 얘네가 안 보이나? 얘가 0 되는 거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래 나와 있는 거 뭐 정리해도 되고, 이래 써놓고 얘가 0 되는 거 또는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지 하고 그냥 바로씩 써도 돼. 집어넣은 뒤에 결국 얘네가 0 되는 거 얘네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바로 얘가 0 되는 값이 뭐지?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씩 찾아서 푸셔도 됩니다. 뭐 정리해도 말리진 않을게. 틀리진 않아. 됐냐? 정석은 이렇게 식을 다 찾아야 돼요. 특히 A 제발 생략하지 말고. 됐지?